지난달에 제게 상담을 신청하신 72세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퇴직금 7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뒀는데 병원비 쓰고 집 수리하고 하다 보니 2년 반 만에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매일 밤 통장 잔고 보면서 잠을 못 자요. 이러다 돈 다 떨어지면 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 할머니가 만약 은행 창구에서 딱 3가지만 물어보셨더라면 지금쯤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이자로 생활비를 쓰고 계셨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셨는데 은행에서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 68세 김성진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은행 가기 전에 뭘 물어봐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셨고 지금은 원금 하나도 안 건드리고 매달 이자만으로 관리비며 약값을 해결하신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재무설계사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했고 지금은 여러분처럼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재무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는 솔직히 이런 말 못했습니다. 회사 방침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본부 지침은 이랬어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안내한다.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께 이자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적게 드리는 게 이득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은행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 안에서는 절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없다는 그 막막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 말고도 매달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원금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매달 생활비가 생기게 만드는 월지급식 예금. 둘째,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 셋째, 우리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예금 분산의 비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박영자 할머니가 아니라 김성진 할아버지 사례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종이랑 펜 하나 준비해 주세요. 특히 은행 창구에서 물어봐야 할 문장들은 메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박영자 할머니가 놓쳤던 월지급식 예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지급식 예금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자를 매달 쪼개서 주는 예금입니다. 보통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참았다가 마지막에 원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받죠. 이게 만기 일시지급식이에요. 5천만 원을 연 4%로 1년 예금 들면 1년 후에 원금 5천만 원하고 이자 2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겁니다. 월 지급식은 다릅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이자 200만 원을 12달로 나눠서 매달 약 16만 원씩 주는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요. 총 받는 이자는 똑같지만 받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기 일시 지급으로 1년 꼬박 참고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금을 깨먹게 됩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그랬어요. 병원비에 100만 원, 보일러 고장에 200만 원, 명절 용돈에 150만 원.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니까 어느새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월지급식으로 하면 매달 16만 원씩 들어옵니다.
이번 달엔 16만 원 들어오니까 휴대폰 요금 7만 원 내고 약값 5만 원 쓰고 남은 돈은 문화센터 수강료로 쓰자. 이런 계획이 서는 거죠. 원금 깨먹을 일이 없어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최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잠이 잘 와요. 예전엔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밤마다 뒤척였는데 지금은 매달 이자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럼 왜 은행에서 월지급식을 안 권할까요? 만기 일시 지급으로 해두면 그 이자가 만기까지 은행에 남아 있으니까 은행이 그걸로 또 돈을 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창구에 가서 예금 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월 지급식으로 해주세요.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 들기 전에 이 상품 월 지급식 가능한가요? 꼭 확인하세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은행 알아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월 지급식 상품을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월 지급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아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보통 예금 이자 받으면 세금을 약 15% 떼잖아요. 100만 원 이자 받으면 15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85만 원만 내 손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뗍니다. 100만 원 이자 받으면 100만 원 그대로 다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모르고 있었지? 하실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건 신청형 제도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알아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점장 할 때 봤던 일입니다. 70세 넘으신 할머니가 3천만 원 예금을 들러 오셨는데 담당 직원이 그냥 일반 예금으로 가입시켰어요. 할머니는 1년 동안 세금으로 18만 원을 냈습니다. 만약 비과세로 했다면 그 돈을 고스란히 받으셨을 텐데 말이죠.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한도가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 합쳐서 5천만 원까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합쳐서라는 말입니다. 어은행에 2천만 원, 비은행에 3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넣어도 합계가 5천만 원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얼마나 이득인지 볼까요? 4천만 원을 연 3.5%로 예금 들면 일반 예금은 세금 떼고 119만 원을 받지만 비과세는 140만 원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21만 원 차이죠. 제가 상담했던 이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21만 원이면 제가 1년 동안 먹는 고혈압 약값이에요. 은행 창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 나이가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한가요? 이 예금에 적용해 주세요. 이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과세 종합저축은 새로 가입할 때만 적용할 수 있어요. 이미 일반 예금으로 가입한 걸 나중에 비과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가입하면서 비과세로 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놓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금자 보호입니다. 은행이 망하거나 금융위기가 생기면 예금자 보호공사가 고객 돈을 대신 돌려주는데 전액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4년 동안 5천만 원이었던 보호 한도가 올해 바뀌었어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올해 1월 21일에 예금자 보호법이 바뀌었고
9월 첫날부터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한 은행당 한 사람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전보다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좋은 소식은 9월 첫날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자동으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어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넣어뒀는데 그 은행이 망하면 1억 원은 돌려받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똑똑한 분들은 어은행에 7,500만 원, B은행에 7,500만 원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은행이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요? 맞아요. 요즘 시중은행들은 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률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예요. 제가 상담했던 김철수 할아버지는 1억 2천만 원을 한 은행에 다 넣어두셨다가 밤마다 뉴스 볼 때마다 불안해하셨어요. 3개 은행에 나눠드렸더니 이제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내 돈을 3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첫째, 생활비용 돈. 월 지급식 정기예금에 넣어서 매달 이자로 쓰는 돈이에요. 둘째, 비상금. 전체 금액의 20에서 30%를 입출금 자유예금에 넣어둡니다.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게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금리가 반토막 나거든요. 셋째, 장기저축. 당분간 안 쓸 돈은 2년에서 3년짜리 장기 예금에 넣어서 금리를 높게 받습니다. 단 한 은행에 1억 원 넘게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이 3가지를 최소 2개, 가능하면 3개 은행에 나눠 놓으세요. 한 가지 더, 저축은행도 은행이랑 똑같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금리가 좀 더 높으니 고려해 보셔도 좋아요. 단, 예금자보호공사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된 곳인지 꼭 확인하세요.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한 은행에 1억 원 넘게 넣지 마시고 생활비용 돈, 비상금, 장기저축을 구분해서 여러 은행에 분산하세요. 자, 여기까지 핵심 3가지를 배웠습니다. 월 지급식, 비과세, 예금 분산. 이 3가지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금리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모바일 우대금리입니다.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추가하면 금리가 0.2%에서 0.5%까지 더 올라갑니다. 5천만 원 기준으로 1년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녀나 손자, 손녀한테 부탁해서 한 번만 같이 해보세요. 앱 깔고 로그인하고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까지만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만 해놓으면 됩니다. 앱 안에서 시니어 우대 또는 65세 이상 우대 키워드로 상품을 찾아보세요. 상품을 클릭하면 기본금리하고 우대금리가 나옵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하세요. 모바일로 가입하면 0.2%, 자동이체 3건 이상 등록하면 0.1%,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다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휴대폰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그 은행 계좌로 바꿔 놓으세요. 어차피 매달 내는 돈이니까 그걸로 우대 조건을 채우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만기 사다리 전략입니다. 7천만 원을 예금에 넣는다고 칩시다. 전부 3년짜리로 할까요?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지만 1년 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중도해지해야 하고 금리 깎이고 손해보는 겁니다. 똑똑한 방법은 만기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개월짜리 2천만 원, 1년짜리 2,500만 원, 2년짜리 2,500만 원,
이렇게 해두면 6개월 후에 2천만 원이 만기가 돼서 나옵니다. 그때 급전이 필요하면 그걸 쓰면 되고 필요 없으면 다시 예금을 들면 되죠. 나머지 예금들은 중도해지 안 해도 되니까 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전체 예금액의 30%는 1년 이하 단기, 50%는 1년에서 2년짜리, 나머지 20%는 2년에서 3년짜리 장기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 보고 다시 배분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은 만기일을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날로 맞추세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날로요. 그럼 깜빡하고 만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배우신 내용만 해도 정말 많죠? 그런데 막상 은행 가려고 하면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저는 63세인데 비과세 종합저축 못 받나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63세, 64세 분들은 안타깝게도 아직 못 받으세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첫째, 생일을 기다리세요. 65세 되는 해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둘째, 그 전까지는 월지급식이라도 꼭 하세요. 셋째, 배우자분이 65세 넘으셨다면 배우자 명의로 비과세 종합저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질문 둘.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 되나요? 네, 됩니다. 저축은행도 일반 은행이랑 똑같이 1억 원까지 보호받아요. 그래서 저축은행 금리가 보통 은행보다 0.5%, 1% 정도 높거든요. 그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예금자 보호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저축은행이 정식 등록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그 저축은행에 전화해서 예금자 보호되는 은행 맞나요? 물어보세요. 질문 셋. 우대금리 조건을 다 못 채우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하신 분들은 급여이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럼 급여이체 빼고 나머지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받을 금리가 얼마냐는 겁니다. 은행 가서 꼭 물어보세요. 제가 이 조건들 중에 이것만 할 수 있는데 그럼 실제로 제가 받는 금리가 정확히 몇 프로예요? 은행 직원이 계산해서 알려주는 그 숫자가 여러분이 진짜 받을 금리예요. 그리고 은행 창구 직원한테 친절하게 대하세요. 직원들도 사람이거든요. 웃으면서 물어보시면 직원들이 더 성심성의껏 도와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배운 모든 걸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죠? 처음 시작할 때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7천만 원이 2년 반 만에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던 분 말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박영자 할머니가 아니라 김성진 할아버지처럼 되실 수 있어요. 매달 예측 가능한 이자가 들어와서 관리비 걱정, 약값 걱정 없이 사시는 그런 노후 말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딱 3가지입니다. 월 지급식으로 전환,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예금 분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객분들이 몇 달 후에 선생님 덕분에 이제 잠을 잘 자요. 매달 이자 들어오는 날만 기다려져요. 이런 말씀 하실 때예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노후예요. 통장 잔고 걱정하면서 밤잠 설치는 노후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하면서 사는 노후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 가난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우신 방법대로 하시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뭘 하시면 될까요? 이번 주 안에 딱 하나만 하세요. 은행에 가서 제가 실제로 받는 금리가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갖고 계신 예금의 정확한 금리를 확인해 보시고 이거 월 지급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이것도 같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3.2% 받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지금 수백 분을 상담하면서 확인했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1년에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은행은 먼저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물어봐야 해요.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만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백세복TV 김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